네, 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간밤에도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코로나 2차 확산에 대해서 경고를 해왔던 미국의 국립전염병연구소 파우치 소장이 2차 확산을 피할 수 있다라고 낙관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한 번 더 화답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3월 이후 처음으로 다우지수가 25,000선, S&P 500 지수가 3,000선을 각각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다만 홍콩 보안법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가 되고 있고 또 오늘 중국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련 소식들은 계속해서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뉴욕 증시의 영향으로 오늘 국내 증시도 다시 한번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장 초반 2,050선까지도 터치를 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주들 강세 보이고 있고요. 은행주, 철강주, 그리고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리모델링 관련주들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무엇이든 저희 주챔쇼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고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전화로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02-3772-0269번, 0279번 두 가지 번호 있으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고요. 또 전화 상담이 조금 부담스럽거나 하기 힘드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일찍 올려주실수록 더 좋은데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시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일찍 올려주시면 저희가 몇 분을 선정해서 방송 중반에 스피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전화와 댓글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민혁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이 강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는 막판에 좀 힘이 빠지면서 마감을 했잖아요. 오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여전히 시장은 상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이렇게 상승장에 베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벌써 한 2달 정도가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지난 3월 달이었죠. 3월 24일 날부터 해서 시장에서는 이미 상승에 대한 시그널을 줬고요. 그래서 우리는 꾸준하게 이제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베팅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렇습니다. 시장이 2,000포인트를 넘어서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결국은 2,000포인트를 넘어가지 못할 리가 없다. 못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결국 시장은 2,045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건 지금 경제적으로는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왜 이렇게 올라갈까? 네. 그거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계세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완벽한 상태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완벽한 상태가 존재한다면 그 시장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이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경제학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는 이제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야 되는 입장이고 결국은 이제 시장의 방향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우려감들을 많이 표명하시는데 우리는 시장에서의 시그널만 보시면 됩니다. 즉 경제적으로 현재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 시장도 역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또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나중에 시장이 계속 2,000포인트, 2,100, 2,200포인트 그리고 그 이상 올라갔을 때도 계속 우리는 쳐다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여전히 상승장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는 장이니까 지금 역시도 충분히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 이 부분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우려감이 여전히 계속 있었지만 그래도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매매를 잘 하셔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 장도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고 계시는데 네. 더 자주 나오고 싶은 생각 없으신가요? 네, 저야 마음은 그런데. 아, 정말요? 네, 그렇지만 마음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도 전문가님이랑은 처음에 화이팅을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아, 그런가요? 저희도 오늘 같이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주챔쇼 화이팅 해주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챔쇼 화이팅!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있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화 연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대한강통신이요. 네, 대한광통신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4,200원 10%요.
네, 4,200원에 10%요? 네. 네, 이건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근데 이게 오래됐어요. 아, 그러세요? 좀 마음고생한 건데, 네. 지금 추세는 계속 막 근데 매도 시점을 좀, 네, 매도 시점이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대한광통신을 4,200원에 매수하셔서 비중 10%라고 하십니다. 좀 마음고생 오래 하셨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뭐 다행히 거의 회복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네. 추가적으로 올라와 줘야 이제 수익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대한강통신은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를 보면은 지난해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대한강통신이 하고 있는 사업이 5G 관련주로 이제 매수를 하신 거죠. 그런데 5G가 해당이 안 돼. 네. 네. 이 기업은 이제 광케이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광섬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 이제 5G가 시작이 되면서 광섬유에 대한 소비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했던 거고 이제 해외 쪽에서는 아직 시작을 못했어요. 근데 중국은 이 부분은 이제 미리 준비해 놓고 정말 많은 물량들을 이제 생산을 해놨었던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섬유, 케이블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실적이 좀 안 나왔던 거고요. 네. 지금 5G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지난해 지나고 나서 이제 재고 소진이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 올해부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제 해외 쪽에도 계속 이제 5G 통신이 열리는 그런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광통신은 그동안 좀 고생을 많이 하셨고, 주가가 네. 이제 다른 종목들 대비했을 때는 막 올라가지 못했잖아요. 네, 좀 네. 답답하셨을 거예요. 근데 네. 올해 이제 정책적인 내용들도 최근에 주가를 좀 올렸던 힘이 좀 있었고요.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수익을 봐야 되는 시기가 바로 올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오랫동안 좀 힘들게 고생하셨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추가 매수를 할 거 약간 후회하고 계시죠? 네. 이게 너무 네. 빠져갖고 4,700원 해갖고 물타기 해서 그런 거예요. 네, 이 기업은 사실 10% 정도 비중이면요. 2,500원 아래에 있을 때 추가 매수를 한번 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미리 한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연락을 주셨다면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좀 잡아드렸을 것 같은데 좀 아쉽고요, 이 부분이. 어쨌든 지금은 좀 더 끌고 가셔야 되고요. 제가 볼 때 5,000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5,000원 정도 왔을 때 그때 까지 한번 들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5,000원요? 네, 5,000원이에요. 네. 수량은 꽤 되거든요. 비중은 그런데. 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비중은 10%인데 수량은 만만찮다고. 수량이 많으시다고요. 네. 그러니까 더더욱 수익에서 파셔야죠. 네. 네, 5,000원까지 한번 잘 들고 가셨다가요. 물량이 네. 너무 많으면 5,000원에서 일단 절반 정도만 파시고요. 네. 나머지는 5,500원 정도까지 보셔도 돼요. 네. 네, 이렇게 잘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5,000원까지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수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웰크론이요. 네, 웰크론 매수가랑 네.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7,700원에 70%요. 7,700원에 70%요? 네. 네, 비중이 꽤 많으시네요. 근데 잠깐 들어갔다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한 네. 열흘 보름 됐어요, 산지. 네네. 그러면 어떤 점 여쭤봐 드릴까요? 그래서 조금 가면은 좀 일찍이라도 팔고 나올까 네. 그냥 둬야 되나 궁금해서. 더 떨어질까 봐 걱정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웰크론 7,700원에 70% 잠깐 나왔다 나오시려 했는데 물려버리신 것 같은데요. 원래 물리는 분들이 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 기업은 네. 애초에 들어가시면 안 됐어요. 지금 웰크론 들어가신 건 이제 결국 마스크 테마 때문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코로나19가 시작이 된 시기가 사실 그 12월 달, 지난해 12월에 이제 중국에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국내 쪽으로 전이가 되고, 이제, 이슈화가 됐던 게 바로 1월이에요. 1월부터 해서 2월, 그리고 3월 거쳐가면서 지금 5월까지 왔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최근에 뭐 한 달 전이나 2달 전 그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좀 많이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계속 내려 일주일 네. 동안. 지금 마스크를 구입하시기 어렵나요? 안 쉬워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4월 달부터 마스크를 구매하는데 우리가 수월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사실
마스크 테마주는 지금은 건드리면 안 됐던 거죠. 들어갔으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한 번 기회가 없을까요? 네, 아직은 여지라는 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희망을 좀 걸어볼 필요는 있는데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이 많은 분들이 다 물려 있습니다. 이 기업은 물량들이 빠지지도 않았고 아직까지. 그래서 가격대만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절가는 6,360원. 네. 네, 6,360원 잡으시고요. 올라오게 된다면 아마 8,000원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나서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 8,000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매수가까지 오면 정리하세요. 예, 금방. 아시겠죠? 예, 예. 네, 이렇게 해서 손절가하고 그 다음에 목표 주가, 매수가 회복되면 그때 나오는 걸로 그렇게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네, 웰크론 일단 손절가는 6,36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매수가까지 회복되면은 잘 정리하고 나오시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원래는 0.75% 수준이었는데요. 0.5%로 0.25%포인트 낮췄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미국 연준 기준금리와의 차이가 0.25에서 0.5%포인트로 좁혀졌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그 HMN 네, HMM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4,200원에 22%. 아, 4,200원이시면 지금 수익 보고 계시네요? 예, 근데 그게 얼마까지 갈란지 네네. 어떻게 네, 알겠습니다. 매도 시점이 어디까지인지 네, 좀 매도 알고 시점. 싶어서요. 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예. 네, 전문가님 HMM 4,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2%이신데요. 이분은 어디까지 갖고 계셔야 될까요? 네, 최근에 보면은 이제 조선주들이 좀 반등이 나오거든요. HMM은 이제 현대상선이죠. 그런데 지금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매수 가격이 4,200원이면 정리를 한번 하셔야 돼요. 왜냐면 네. 아시다시피 지금 조선 업체들의 주가가 올라오는 건 실적이 기반돼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부터 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고 나서 결국은 실적이 그동안 좀 악영향을 재무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지나왔기 때문에 주가 올려놓고 나서 이 상황에서 뭐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그런 악재들이 나왔던 적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실적 쇼크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또 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오늘장에서 시장이 올라오고 있죠. 그렇죠? 예. 오늘장 시장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종목이 지금 근데 올라오고 좀 있나요? 떨어졌, 좀 그렇죠. 떨어졌어요. 흔들리고 있죠. 예, 네, 예. 지금 시장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건 단기로 들어왔던 물량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한번 정리하실 때가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수익 실현하시는 걸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럼 만약에 매도를 안 하면은 네. 매도를 안 더 하면 아마 올라가는- 매수가까지 다시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니면 손실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또 조금씩 네. 잘 잡겠죠. 예,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등한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오늘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지금쯤에 한번 수익 실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큐리언트요. 네, 큐리언트 매수가랑 비중은요? 26,500원에 10%. 26,500원에 10%면은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한 달 정도 됐어요. 아, 한 달 정도 되셨어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아마케에 참여한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계속 빠져서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게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큐리언트 26,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이신데 더 네. 기다려 봐야 될까요?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까요? 매수를 하신 게 한 5월 정도 됐나요? 네네. 5월 초쯤에 아니면 4월 말? 그쯤이죠. 5월 초쯤에 방송에서 추천해서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방송에서 추천을 하잖아요. 네. 그 방송을 많은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보면은 이제 개인들이 사는 종목은 잘 안 올라가요. 보통. 네.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 이제 종목을 추천하면은 그 종목은 이제 너무 100% 신뢰하지 말고요. 네.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런 종목을 추천하는 건, 아, 지금 이쪽 업황을 좋게 보는구나. 네, 이 네. 정도의 이제 참고만 하실 뿐이지, 이 종목을 바로 이제 매수를 해서 좀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사실상 네. 그렇게 해서 안 좋은 경우가 나오는 이제 손실이 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큐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이 종목을 파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네. 지금 이제 그 전에 4월하고 5월 달에 이미 주가는 시세가 좀 나온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슈들에 의해서 주가가 반응이 나왔던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내용들은 이미 시장에서 다 알고 있던 내용이고 그 내용들이 반영되면서 주가는 이미 올라왔던 거고 선반영이 됐던 거고요. 네.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가격대인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 기업은 바로 정리가 아니라 2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조정이 네. 나오게 된다면 2만 원 정도까지 한번 눌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시기를 좀 견디셔야 돼요. 아, 예. 네, 이 시기를 견디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네. 볼 때는 이제 위쪽으로는 목표 주가는 아무래도 1차적으로는 27,000원 정도까지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손절의 타이밍, 좀 빠른 손절의 타이밍은 25,000원 네. 정도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네. 그 가격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는 2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가격 위에서 반등이 나오면 27,000원까지 네. 한번 목표 주가 보시고 그렇게 가세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큐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27,000원 정도까지 보고서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제가 기준금리 인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거 전문가님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뭐 사실 기준금리 인하는 당연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시기고 자금을 들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미국도 계속 금리 인하에 대한 조치가 나오고 있는데 국내만 지금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 네. 그러면 외국인들의 달러의 그 유출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금리 인하는 어찌 보면 당연히 예상했던 부분이고 이 금리 인하는 결국 긍정적인 요인으로 반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아, 풍선이요. 네, 풍산이요. 매수가랑 풍선이 그때 네. 많이 비싸게 사가지고, 네, 내가 추가매수를 해가지고, 네. 지금 32,000원이 있어요. 32,000원이에요, 매수가가? 예, 네.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이 25%, 추가매수 하느라고 많이 돼가 25% 돼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떤 점 여쭤봐 드릴까요? 아, 하도 안 움직이고 하는 거라 가지고, 네. 일단 낮추기는 낮춰놓고 있는데 언제나 어제 해야 될지 언제쯤 뭐 조금 움직여 주려는 건 그것도 궁금하고 네. 이제는 그래서 또 매수는 더 하진 안 하니까 네, 그쵸. 네. 예. 알겠습니다. 오래 기다렸던 예. 만큼 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실 것 같은데 그럼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풍산 32,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25%신데 추가 매수를 했는데도 이 정도이시니까 좀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풍산을 매수하시고 나서 이제 최근에 주가를 보게 되면은 매수 가격이 지금 현재 32,000원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예. 지금 현재 주가를 봤을 때 현재 27,50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매수하신 지가 꽤 오래되신 거예요. 그렇죠. 아, 매수가 뭐 처음에는 정말 뭐 4만 원이 훨씬 넘어가지고 추가 매수까지. 그때 4만 한 5천 원쯤 돼가 있었어요. 그때. 그러세요. 그러니까 한 1년쯤 거의 됐나 싶어 기다리다가 네. 너무 낮을 때는 겁나서 못 사고 있다가 혹시 그때, 이 풍산이라는 이 회사를 매수하실 때 혹시 뭐 추천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알고 그냥 매수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그날 이 자막이를 그냥 가는 거 보고 네. 그때 제가 샀어요. 그냥 사셨어요. 예. 근데 풍산이 이 기업은요, 예. 결국은 경제죠. 경제에 되게 민감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이제 이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한 시점을 보게 되면요, 2018년도 부근에
부터 해서 이제 하락세가 좀 크게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보이시죠? 2018년 예. 초부터. 근데 시장을 한번 볼게요. 지금 종합주가지수를 보면은 시장의 고점이 2018년도거든요. 이때부터 주가가 그렇죠. 빠지기 시작했죠. 예. 예. 네, 왜 빠졌을까요? 바로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분쟁을 시작했던 그 시기예요. 바로 이 시기가. 예. 풍산 같은 경우에도 역시 경기에 되게 민감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럼 민감합니까? 민감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정말 민감해요.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건 결국은 이제 뭐 방산주 성향으로 잠깐 올라오기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 기업, 구리도 네, 하고, 맞아요. 예. 이 기업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분야 자체가 지금 어찌 보면 이제 동판이라든지 그죠? 예. 네, 동관, 동선 결국 이제 구리 쪽 이제 제품과 제품의 시세하고 민감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예. 근데 구리라는 건 모든 그 제품들에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가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만큼 산업 경제가 좋아지고 산업 생산이 늘어나면 구리의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구리 가격도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게 기초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기초 산업에 대한. 예. 그래서 지금 예. 보면 최근에 결국은 이제 풍산도 이제 경제에 대한 영향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던 거고요. 최근에 조금씩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풍산은 이제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구리 가격이에요. 구리. 예. 구리 가격의 동향을 보면은 풍산의 주가가 하락했던 그 시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 시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조금씩 구리 가격은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풍산은요, 시간은 조금 걸리시긴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25% 혹시 추가적으로 더 매수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내가 18,300원 할 때 했어요. 18,000이요? 예, 18,300원 할 때 해가지고. 하셨어요? 이제 그럼 매수 단가가 그래 해가 아주 높았네요, 원래는. 해가지고 이제 32,000원이 됐어요. 원래는 한 10%. 지금 이 기업은 나중에 수익으로 나오시기 위해서는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하셔야 돼요. 이 지금 가격대에서는. 또 예. 네. 한 10% 정도. 지금 2만 원, 2만 800원 정도 있잖아요. 예. 2만 원 전후해서 2만 원 정도 수준에서는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더 낮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긴 하기 때문에 지금 단가를 낮추지 않으면 나중에 회복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낮추면은 어느 정도 기다리면 되겠어요. 많이 낮추면은. 시간은 어디까지나 그래도 되겠습니다. 1년 정도의 시간을 여유를 두고 보셔야 돼요. 예. 와. 네. 그런데 어쨌든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중요한 시기에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좀 낮춰놓으면 주가가 회복되는 그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그 기간도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목표 주가는 만약에 그 네. 주가를 낮추려면은 얼마까지 낮춰줘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서 10% 정도만 더 하시면 나중에 3만 원까지 보셔도 수익으로 전환되실 거예요. 3만 원까지. 네, 목표 주가 3만 원까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네, 너무 높게 사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 잘 하신 다음에 잘 끌고 가보세요. 나는 풍선이 안전한 거라고. 네. 그래서 그때 또 잘 갔으니까. 네. 그때 4만 얼마. 그렇죠. 예, 나중에 나왔는데 시간은 오래 걸리긴 할 텐데 다시 올라오긴 할 거예요. 그때 그러고 얼마 안 네. 가고 이니 막 돼버려가지고. 네. 8,000원 일단 지금 18,000원 시청자분 지금 할 때. 뒤에 또 전화가 좀 기다리고 있어요. 전화 연결을. 그래서 지금 예. 말씀드린 대로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송장님 시간 관계상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매수가가 높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실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 매수 하실 수 있으면은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G 하우스, 네, LG 하우시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좀 옛날에 사놓은 거랑 12만 원에 20%. 네, 12만 원에 20%요? 네네. 어떡해요. 이거 어떤 종목 여쭤봐 드릴까요? 지금 좀 오르고 있잖아요, 조금씩.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더 놔둬도 될지. 네. 그게 알겠습니다. 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LG 하우시스 12만 원에 20%이신데 이분도 예전에 높게 사셨네요. 어떻게 하면 네, 좋을까요? 너무 높네요. 네. 네. 지금 혹시 추가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 안 했어요. 왜 안 하셨어요? 뭐, 그렇게 좋은 전망이 아니라서 못했어요. 글쎄요. 그런 네네. 전망을 혹시 그 상담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이 여기에 대해서? 아니, 그때 네. 한샘하고 LG 하우시스하고 같은 가격에 있었어요. 한 네. 4만 얼마인가? 네. 그래서 제가 교체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거 말렸어요. 교체를 할 필요는 말려가지고 없어요. 못했어요. 네? 네. 교체를 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인테리어 관련주들이죠. 네네. 이 기업들은 제가 4월 달이에요. 4월 달, 이제 3월 달에 저점 잡고 조금씩 이제 회복되는 시기죠. 네네. 이때 이제 이데일리 방송에서 LG 하우시스라든지 한샘이라든지 이런 인테리어 관련주들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뭐 그죠? 6월 2분기 네. 실적까지는 들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요. 제가 이제 이 관련 종목들을 이때 매수를 말씀을 드렸던 건 신규도 네. 매수 가능하지만 네네. 기존에 물려 계셨던 분들도 이 시기에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라는 의미거든요. 네. 네. 근데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만약에 이때 매수하셨으면은 지금 회복 많이 되셨을 거예요. 그죠? 글쎄요. 네네. 네. 일단 지금 LG 하우시스는 이번에 네네.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반사이 효과로 주가가 올라오긴 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더 쭉쭉 치고 올리기는 사실상은 좀 힘들어요. 네. 여기서 분명히 한 번의 조정이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밑으로 한번 조정 나오고 옆으로 횡보하고 올라가든, 아니면 약간의 흔들림이 있다가 조금씩 움직이든, 다시 한번 어쨌든 시장, 방향 자체는 위쪽으로 잡아가긴 할 거예요. 네. 네. 왜냐면 건설 경기가 계속 안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신규 뭐 아파트 그 단지 이런 거 네. 구성하고 있었나요? 네, 그래서 이 건설 경기는 지금 사실 어찌 보면은 저점을 지나고 있는 단계라고 보셔야 돼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LG 하우시스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지금 올라왔던 건 단발성 테마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네네. 조정이 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한번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5만 원 아래 있죠? 네. 이 기업은 5만 원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 한 10% 정도만 추가 매수를 더 하세요. 그러면은 지금 매수할 필요는 없나요? 네, 지금 정리하실 필요 없고요. 네. 5만 원 아래 만약에 한번 기회를 주면 그때 10%만 추가 매수하시고, 네네. 그렇게 된다면 아마 한 10만 원 정도까지만 끌고 가도 회복은 될 거예요. 네, 제가 보는 목표가는 한 10만 원 정도거든요. 네. 네, 저는 지금 팔지 마시고 한번 끌고 가는 걸로. 그리고 한 번에 조정이 나왔을 때 기회가 네네. 오면 추가 매수를 네. 한번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네, 다음부터는 감사합니다. 좀 일찍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5만 원 만약에 아래로 오면은 추가 매수 10% 정도 더 하셔서 목표가는 10만 원까지 보고 조금 더 가지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47,800원에 70%. 47,800원에 70%요? 네, 수익 중이시네요. 네. 네, 이거 어떤 점 궁금하세요? 목표가가 네. 어느 정도? 매도 시점이요.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랑 매도 시점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삼성전자 오늘 2% 이상 강세 보이고 있는데 47,800원에 70% 많이 갖고 계십니다. 네.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잘 사셨어요. 음. 지금 삼성전자를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안 좋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 기업이 안 올라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올 때마다 항상 제일 먼저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최근에 아직 계속 이제 횡보하고 있는 흐름이었지만 결국은 밑으로 빠지진 않았거든요. 네. 이 기업은 사실상 어찌 보면은 비중은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70% 정도 넣으셨다는 건, 담으셨다는 건. 그래서 지금은 일단 끌고 하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최소한 55,000원까지는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 55,000원 정도 왔을 때 비중은 절반은 한번 줄여놓으세요. 네. 많으시니까. 그때 말씀하셔갖고 네. 조정받을 때 네, 그때 사라고 제가 말씀. 예, 그래서 사신 47,000 거군요. 한
네. 800원이나 48,000원대에 사라 그래서 그렇죠. 제가 잘 살렸어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에서 사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예. 잘 사셨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예. 네. 지금 일단 55,000원까지 끌고 가시고요. 네. 그리고 절반 정도는 그때 정리하세요. 좀 비중이 네. 많으니까. 나머지 물량은요. 59,000원까지 가져가시면 돼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련님 기분 되게 좋아 보이시네요. 네, 55,000원 정도에서 비중 절반 줄여주시고 나머지는 59,000원까지 한번 보시라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아, 궁금한 거는 네. 바디텍 매드를 구매했거든요. 네. 바디텍 매드. 바디텍 매드를 매수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요, 매수를 했는데. 아, 네네네. 어떤,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네. 25,900원. 25,900원. 비중은요? 50%. 아, 네, 알겠습니다. 25,900원에 50% 매수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지금 이것을 손절하고 팔아야 될지 아니면 그대로 네. 보유하고 있어야 할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네, 25,900원이면은 예전에 매수하신 거예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바디텍 매드 25,900원에 비중 50%이신데 오늘은 되게 오랫동안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전해 주셨어요. 네, 정말 진짜 묵혀있던 묵은지 같은 그런 기억이네요. 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25,000원 근처까지 한번 왔어요. 그렇죠? 네, 근데 네. 그때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셨죠? 예.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파셔야 돼요. 아. 네. 이게 진단키트 관련주잖아요. 예. 이미 시즌 한 번 나올 만큼 나왔고요. 지금은 이제 눈치를 보고 있어요. 어떤 눈치를 보고 있느냐? 예. 누가 먼저 던지느냐? 네, 그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5년 동안 예. 끌고 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정리를 못 한다. 그 주가 빠지면 이것 앞으로 또 진짜 몇 년을 또 기다려야 돼요. 예, 예. 네, 이번에 잘 올라왔으니까 정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예. 뭐 좋은 종목들 지금 많이 있잖아요. 시장 네. 때문에 많이 떨어진 종목들. 그런 종목으로 예, 교체해서 예. 가세요. 아, 예. 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는데 이번에 정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97,000원에 매수했어요. 97,000원에 비중은 어떻게 네. 되세요? 50%요. 네, 비중 50%요.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자꾸 떨어지니까 네. 걱정되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네네. 모르시겠다는 거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오늘은 또 비중 많으신 분들도 굉장히 전화를 많이 하시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97,000원에 비중 50%라고 하십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팔아야 되는 가격에서 매수하셨어요. 네, 제가 방송에서도 이 기업 상담하면서 95,000원인가요? 그 네. 시점에서 정리하라는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그 가격 위로 살짝 올라왔을 때 사신 거잖아요. 네네. 지금 보니까 어떤가요? 거의 고점이에요.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요, 최근에 올라갔던 이유가 결국은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로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네. 알고 계시죠? 근데 이미 그 이슈는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올라왔던 이 상승폭을 한 번은 메워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움직이게 될 건데 본연의 네. 가치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서 그냥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지금 비중 50%인데 좀 금액이 크시죠? 네. 그래서 지금 막 손절을 하기가 좀 너무 힘들지 않나요? 그러면 절반이라도 한번 줄여놓으세요. 물량을. 절반 정도 줄여놓으시고요. 나중에 제가 볼 때는 7만 원 정도? 이 정도 네. 때까지 한번 눌릴 수도 있어요. 7만 원요? 네, 그러면 지금 다 정리를 못 하잖아요. 네. 그럼 절반 한번 줄여놓으신 다음에 나중에 7만 원 부근에 왔을 때 줄였던 물량을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럼 단가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손절이겠지만 나중에 이렇게 해서 다시 사게 된다면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은 아마 수익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건 전략을 좀 잘 짜셔야 되는데 비중이 만약에 작았다면 저는 팔라고 했을 거예요, 다. 근데 지금 네. 못 팔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절반 정도만 줄여 놓으셨다가요. 나중에 7만 원 정도까지 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사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일단은 회복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9만 원 정도 부분까지 회복이 된다면 나오세요. 아, 9만 원요? 네. 일단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가격적으로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네. 물량을 절반 정도 줄여야 되는 가격대를 먼저 잡아드릴게요. 지금 바로 정리하기 좀 아쉽고 85,500원 있죠? 네. 85,500원 만약에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는 절반 정리하세요. 예.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7만 원 정도 가격대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하지만 네.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9만 원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조금은 이제 반등이 나올 여지는 있거든요. 네. 그럼 그 부근에서 정리를 하세요. 네, 9만 원 네, 조금 감사합니다. 넘어오면. 아시겠죠? 예. 네, 다음부터 너무 이거 살 때 좀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불안했어요. 근데 네. 목표가 11만 원을 예상하시기 그런 말 있길래 네. 저도 사실 세이트론 헬스케어는요 12만 네. 원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12만 원까지 가는 시기가 1년 정도는 걸릴 수도 있어요. 아,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최종적인 목표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마 제시하는 가격들은 아마 1년 정도를 보고 말씀드리는 목표가일 거예요. 아, 네. 근데 지금은 네. 너무 높은 가격에 사셨으니까 이번에 잘 나오셨다가 말씀드린 전략대로만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굉장히 꼼꼼하게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85,500원 아래에서 비중 절반 줄이셨다가 7만 원쯤에서 다시 공략하시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안 내려가면 9만 원쯤에서는 정리해 보셔라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8호 네. 2,800원에 비중 30%요. 네, 8호 2,800원의 비중 30%요? 네네. 네, 이거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2주 전 매수 이후부터 계속 하락을 해서 대응 전략 좀 부탁드려요. 네, 매수한 다음에 계속 하락을 해서 어떻게 해야 네네. 될지 여쭤봐 드릴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8호 2,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이신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혹시 매수의 이유를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하셨나요? 방송에서 잠깐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별 고민 없이 샀는데 최근에 사신 거죠? 2주 됐어요, 딱. 2주 정도. 네네. 아마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린 뉴딜 정책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네. 그래서 거기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관련주들, 이제 네네. 친환경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정책적으로 이제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시세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 파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태양광 쪽 사업을 하고 있죠. 네네. 중요한 건 이 기업의 지금 실적을 잠깐 한번 놓고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8호의 경우에는요, 2017년도에도 적자, 2018년도에도 적자, 그리고 재무 상태를 잠깐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을 해보면 부채 비율은 예상보다는 좀 많이 줄긴 했네요. 아마 뭔가 그 조치가 있었을 거예요. 그 전에 뭐 증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자 자본을 잠깐 확인해 볼게요. 자 납입 자본과 자본금. 제가 볼 때는요, 이번에 정책적인 수혜주로 부각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 기회에 길게 가져가시면 안 돼요. 네. 왜냐면 아마 주가가 올라가면 제가 볼 때는 이 주가 올라간 시세에 맞춰서 뭔가 유상증자라든지 뭔가 조치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네. 재무적으로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면 3,000원 정도만 넘어가면 그때 빠르게 수익 정리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짧게 끊고 나오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네. 올라올 때 잘 파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3,000원 이상으로 올라오면 잘 매도하시라는 분석 드렸으니까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는 소식에 이어서 이번에는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0.2%로 하향을 했고요. 내년에는 3.1%로 전망된다라는 소식 들어왔으니까요. 이 소식도 함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오늘 유튜브에 달린 댓글 상담 스피드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은 이건홀딩스인데요. 이건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3,160원, 비중 10%라고 하십니다. 대응법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건홀딩스가 최근에 갑작스럽게 좀 크게 시세가 나왔거든요. 근데 수급을 보면은 거의 개인 쪽 수급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3,16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으면 이건 사실 어찌 보면 단기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손절가하고 목표 주가만 좀 뚜렷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3,160원이면 근데 매수를 하신 지가 좀 되신 거네요. 자, 이번에 잘 빠져나오셔야 되고요. 일단 손절가는 바로 전날봉이죠. 수요일 날 상당히 많은 거래가 나왔는데 이 저점 가격인 2,485원을 손절가 잡으시고요. 올라오게 된다면 어제 파셨으면 조금 좋았을 텐데 3,000원 정도 목표 주가 잡아드릴 테니까요. 올라오면 3,000원에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대응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지니뮤직입니다. 지니뮤직은 4,38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이신데요.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4,380원. 네. 그럼 이분도 매수를 하시고 나서 조금 물려 계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지금 이제 손실이 계속 진행이 됐다가 이번에 지금 올라오게 된 건데, 이게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음원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어제부터 해서 좀 시세가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이제 이렇게 시세가 나왔던 부분,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단기 상승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이제 조정 폭도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매수 가격이 사실 낮지가 않기 때문에 목표 주가 자체가 어찌 보면은 수익이 좀 크게 나는 그런 가격대는 아닐 거예요. 저는 4,500원 정도 위쪽으로만 올라오면 그때 정리를 하자라는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니뮤직에 대한 설명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후성입니다. 후성은 7,6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라고 하시는데요. 수익 보고 계시는데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후성이 지금 이제 어찌 보면은 2차 전지, 전해질 소재 관련해서 주가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번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건 단기적인 어떤 뭐 상승에 대한 조정일 뿐이지 여기서 그냥 정리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7,600원 정도에 매수하셨으면 지금 수익 정도의 수익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정리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9,000원 넘어가면 한 10,000원 정도까지는 9,5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조정은 좀 견디시고 9,500원 정도 왔을 때 그때 수익 실현하는 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한국정보인증입니다. 이분도 굉장히 수익이시네요. 5,67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라고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매도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5,600원대 매수하셨고요. 네. 지금 보니까 유튜브 쪽에서 질문 주시는 분들이 실력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네, 다들 수익 중이신데요. 네. 네, 수익은 축하드리고 지금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공인인증서 폐기와 관련해서 이 기업은 이제 그 테마성으로 주가가 좀 올라오긴 했어요. 기대감이죠. 지금은 바로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대응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지금 비중이 20% 정도 비중이신데요. 자, 말씀드린 가격대만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7,000원 정도를 손절가를 일단 잡으시고요. 7,000원 손절가 그리고 위쪽으로 8,000원 위로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 분할로 매도하는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도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은 한섬입니다. 한섬은 34,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라고 하시는데요. 이분은 매도가랑 의견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최근에 이제 한섬을 포함해서 의류 업체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데일리 방송에서 이제 얼마 전부터 해서 이 관련 종목들을 또 추천을 드리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한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보면은 지난 이제 미국에서 최근에 발표됐던 의류점 판매 매출이 거의 78%인가요? 정말 많이 줄었어요. 결국은 이제 이 부분 자체가 문화적인 차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결국 코로나19 때문에 밖에서 이제 쇼핑을 못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지만 해외 쪽은 그렇게 인터넷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직접 가서 구매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이번 여파 때문에 결국은 이제 매출 감소가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지금부터는 사실 다시 한번 경제활동 재개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지금부터 나중에 이제 좀 기대해 볼 부분은 이제 여름철이 진행되면서 결국은 쇼핑을 할 수밖에 없는 계절 옷이 바뀌잖아요. 네. 쇼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지금 한섬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은 가격대가 많이 눌려 있고 이제 조금씩 시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한섬은 4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목표 주가 보시고 끌고 가시면서 수익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CIS인데요. 4,22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이십니다. 이분까지 수익이시네요. 이분 목표가랑 손절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CIS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주가가 꽤 많이 올라오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2차전지 쪽 관련주들이 사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CIS도 마찬가지죠. 근데 CIS는 상승폭 자체가 또 큽니다. 지금 보면은 4,220원 정도에 매수하셨으면 한 번쯤은 정리를 할 시기는 온 것 같아요. 그래서 CIS는 오늘 한번 정리하셨다가 나중에 조금 눌리면 가격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밑에서 다시 한번 접근하는 걸로. 그래서 CIS는 수익 실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IS까지 오늘의 유튜브 스피드 댓글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초반에 올려주셔야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여러분 방송 시작할 때 9시 40분쯤에 유튜브에서 댓글 많이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전화 상담으로 바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나스미디어 네, 나스미디어 매수가랑 비중은요? 29,280원에 10%요. 29,280원에 10%요? 예.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앞으로 이게 4만 원까지 갈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여기서 입대를 해야 될지 그게 네네. 궁금하네요. 4만 원까지 이제 보고 계신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나스미디어 29,280원에 비중 10%이신데 오늘은 거의 뭐 수익 보신 분들이 더 많네요. 네, 기분이 좋네요. 네. 나스미디어는 지금 이제 뭐 생각을 하고 계신 게 목표 주가를 4만 원 정도까지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신 거 맞나요? 예. 네, 맞아요. 제가 볼 때도 예. 4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일시적으로 이제 광고 쪽 사업이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 1분기는 광고 집행이 별로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간 계획을 세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억 정도의 광고 비용으로 이제 회사가 지출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분기가 4분기까지 있잖아요. 분기별로 이제 금액을 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초반에 1분기에 너무 많은 금액을 써버리면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자금 집행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기업들이 1분기에 광고 쪽 그 자금 집행에 대한 비용을 좀 소극적으로 잡아요. 그래서 광고 쪽 사업을 하는 그 기업들은 보통 1분기가 비수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19까지 여파까지 있었기 때문에 지금 1분기 이후부터는 아마 실적 회복 속도는 좀 빨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광고 쪽은. 그래서 나스미디어 역시도 4만 원 정도의 가격대는 1차적인 목표 주가긴 하지만 미디어 광고 쪽으로 보게 된다면 저는 이 기업은 4만 5천 원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목표 주가 4만 5천 원까지 한번 끌고 가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수익 너무 축하드리겠고요. 4만 원 이상까지 쭉 끌고 가시면서 다음에 수익 잘 내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환인제약이요. 네, 환인제약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매수가 15,960원에요. 네. 10% 정도 돼요. 네, 15,960원에 10%라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지금 손절하고 나가야 되는지 네. 아니면 조금 물타기를 해야 되는지 조금씩 떨어지면서 네. 홍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매도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있어야 네. 봐야 될지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환인제약이 15,96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라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번에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 사셨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네, 재무 좀 양호하다 그러고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독보... 네, 네? 거짓말하시면 안 되고요. 정신... 네, 지금 보면은 15,900원이잖아요. 네, 3월 말에 사셨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그때 왜 사셨어요? 네.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그래서 사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볼 때는 그거거든요. 이때 시세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움직였던 부분은 결국은 코로나 치료제 이슈로 한번 움직였어요. 네. 그때 사신 거예요. 이유를 몰랐다면 좀 잘 알아보고 사셔야 돼요. 네, 지금 환인제약은 말씀하신 건 맞아요. 재무적으로 안정적이고 실적도 네.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요. 매출의 어떤 그 매출 변동성이 크지 않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환인제약은.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3월 달에 한번 주목을 받았잖아요. 3월 말부터. 네. 자 그때 거래를 한번 보세요. 거래가 어떤가요? 많이 들어왔죠. 근데 그 전에 거래가 네. 있었습니까? 별로 없었죠. 거의 없었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네. 결국은 테마로 잠깐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 기업은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 기업은. 아무리 뭐 재무적으로 괜찮고 실적도 꾸준하게 잘 내고 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이 기업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계속 사줘야지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네,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네. 중요한 건 이 기업이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 시세가 많이 나온 네. 것도 아니에요. 올라갔다 빠졌잖아요. 그럼 네. 더더욱 이 종목은 치료제 관련주로 사도 안 되는 종목이거든요. 네, 지금 다행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치료제 네. 이슈로 올라갔던 그 시세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기다릴 수가 있는 거고. 저는 이 기업은 기다려 보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요, 연말 정도 하면 지금 5월이잖아요. 이제 6월달에 네.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7월, 네. 8월 이제 가을 정도쯤부터 아마 조금씩 반응이 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제약주, 네. 바이오주. 그러면 나중에 되면 이 기업은 수익에서 팔 수 있어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네, 더 구매하거나 하는 건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관심이 없어요. 아직. 네, 관심이 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잖아요. 네. 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네, 시간 네. 동안 여기서 계속 얽매여 있지 마세요. 목표 주가는 17,000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17,000원 오면 그때 잘 파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시장에서 조금 소외가 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움직이는 연말까지 좀 기다려 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17,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인성정보요. 인성정보요. 예, 네, 예.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네, 5,710원에 15%. 5,710원에 15%요? 네네. 네, 이번에 한참 올라왔을 때 그때 매수하셨나 봐요. 예, 예. 네, 이거 어떤 점 여쭤봐 드릴까요?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게 뭐 지속될 건지 앞으로 좀 오를 수 있는 뭐 가능성은 있는 건지. 네네. 지금 가격이 내린 상태에서 너무 장기간 가다 보니까. 네. 그걸 궁금해서 전화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예.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인성정보 5,710원에 15% 매수하셨는데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건 사실 어찌 보면 욕심이에요. 지금 매수한 그 시기가요, 팔아야 되는 시기예요. 그 시기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사실 최근에 주가 좀 많이 올라오니까 여기서 시세가 조금 더 나왔을 때 길게 보진 않으셨죠, 처음에는. 이 기업을. 한번 딱 올라오면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죠. 예, 예. 근데 너무 늦게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렇죠.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요, 내가 이제 원하던 건 여기서 한 번 더 위로 쏘아 올리면 팔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못 올렸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예상했던 거하고 다른 흐름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제가 볼 때 비중 15%인데 금액적으로 많이 들어가셨어요? 아직 주식에 대한 상식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럼 공부를 먼저 하시고 나서 주식을 매매하세요. 아니면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먼저 내 돈으로 시작을 하기보다 모의 계좌 개설을 해서 모의로 그걸로 연습을 좀 해보세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됐다라고 싶으면 그때 돈을 집어넣고 투입을 해서 그렇게 하시면 더 좋겠죠. 연습을 먼저 하셔야 돼요. 모의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모의 계좌는 거기서 그냥 그 인터넷으로 해당 증권사 들어가서 모의 계좌 신청하는 게 있어요. 해당 네. 증권사에 모의 네, 계좌 증권사 신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모의 투자 신청하시는 게 있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신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 이거 다시 올리기 힘들어요. 지금 바로 이미 시세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예. 얼마 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헬스케어 관련주들 거품 한번 빠진다. 거품 빠지면 그때가 거의 5월 그 4월 말부터 5월 초거든요. 얼마 전이에요. 그러니까 사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사셨으면 지금 제가 볼 때는 팔아야 돼요. 이거 지금은 정리 한번 하세요. 이게. 지금이라도 팔아야 돼요. 네, 이건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인성정보 지금 수익이 안 나요. 네. 정말 정리하시고요. 나중에 연말쯤에는 아마 다시 한번 그 가을 지나면서 제약바이오 시세가 나올 수 있어요. 헬스케어까지. 그때 아마 3,500원 아래에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노려보세요. 그때를. 네. 지금 이제 당분간은 뭐 이 가격대로 구매가로 지금 정리 한번 하셔야 올라가기는 돼요. 어렵네요. 그렇죠. 지금은 더 빠질 거예요. 네, 지금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 계좌로 개설해서 한번 연습을 예. 먼저 하시고 나서 하세요. 예.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네, 예, 응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더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고요. 또 주식 이번에 처음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잘 알아보고 공부도 하신 다음에 다음번에는 더 수익 잘 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인성정보까지 모두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내일 또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얼마 전에 우성사료를 이제 해주셨나 봐요. 우성사료 네. 잘 팔았다. 감사하다는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네. 잘 파셨으니까 저도 또 마음이 놓이네요. 네, 말씀을 드려도 정리 못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전문가님 네. 상담하신 대로 다 하면은 이렇게 잘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전문가님과 좋은 상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